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도 많고요. 장 마감에 뭘 사야 될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시장 정리도 해야 됩니다. 두 분과 함께 할거 많네요. 끝까지 해주시고요. 맞아요. 할 게 많아요. 그럼 첫 번째 OX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한국타이어, 오늘 타이어주들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이 실적 회복 앞둔 지금이 기회일지 두 분은 타이어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OX로 정리해 주시죠. 볼까요?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사실 그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올랐어요. 부품주들도 올랐었고, 왜냐 중고차 시장이 또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관련주도 올랐었습니다. 타이어주들의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은 타이어를 또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타이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몰라요 타이어. 좀 설명해 주세요. 나 타이어 교체할 때 안 되셨나요?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네. 타이어를 볼 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봉쇄 영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는데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대기아차에서 하반기에도 열일하겠다라는 쪽을 보여지게 되면 일단 Q의 확대는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왜 전기차용 타이어와 그냥 내연기관차의 타이어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혹시 앵커님 그 험머라는 차 아십니까? 에? 험머라고 덩치 험비. 험비? 몰라요. 군대를 안 가. 큰 거요. 예. 아, 아세요? 네. 저만 몰라요? 네. 군대를 안 가. 다녀오시죠. 죄송합니다. 예. 아, 또 왜 이러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군대 간 줄 알았.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큰 차가 네.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딱 밟아서 100까지. 100km 갈 때까지 3초 걸립니다. 전기차는. 그 정도로 출력이나 이 가속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럼 급제동이나 아니면 또 이런 가속도가 높다 보면은 당연히 고마모가 덜 되는 쪽으로 타이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쪽에선 타이어가 비쌀까요? 더 비쌀 쌀까요? 것 같은데. 비싸죠. 당연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용에 대한 타이어는 좀 더 고수익성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 또 그동안 1분기나 2분기를 거치면서 하나 단점이 그동안 원자재 가격들이 막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고무 가격들 특히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 모두 다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2분기 때 많이 하락했죠. 이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스프레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수익성 괜찮아지고 거기다 나오는 Q가 확대된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용관 사장은 네. X를 줬습니다. 다들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기차 이야기. 왜 다른 타이어가 필요하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기차가 무게가 동일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무거워요. 한 20% 정도가 무겁다 보니까 일단은 차체 무게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출발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가 높게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부각이 돼요. 노면 소음 특히나 달릴 때 굉장히 시끄럽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커버를 해주는 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제 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2분기 영업이익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컨센서스를 상회로 했어요. 방향성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까지 오늘 같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오늘 엄청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체크를 잠깐 해봤는데 2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7만 주, 기관에서 10만 주 가까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사니까 이 무거운 종목, 탄력 없는 종목이 7.5% 올라가는 거죠. 개인들은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잡힌 거는 맞는데 일단 여기에서 지금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와중에서도 일단 120주선과 60주선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장기 이평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신규 매수로 접근하실 분들은 당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는 거고요.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봉상으로 매물대가 지금 37,000원대를 빵 뚫었습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 저항이 될 수가 있는 이평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하에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파동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OX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와 함께 미디어주,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외국인이 연일 이 종목을 좀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좋아질 일만 남았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어요. 사용가 사장님 오늘은 좀 X가 많으시네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다 X입니다. 세 종목 다 X고요. 아, 그래요? 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외인 기관 강한 매수 붙으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CI 디자인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게 용이 그려져 있던 디자인인데 그거 뺐더니 조금 저는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CI가 바뀐 부분들이 명확하게 글자를 드러내준다, 사명 드러내준다는 의미였는데 용이 빠지니까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2분기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27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데 넷플릭스의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0% 수준에 머물 것 같고요. 글로벌 OTT 가입자는 대신에 전체적으로는 증가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감소했지만 2,2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 실질적으로요.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새로 들어온 신규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790만 명 증가됐고요. 파라마운트도 630만 명, 애플 TV가 470만 명, 넷플릭스 빼고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은 일단 좋습니다. 121선 저항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수급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봉 매물대와 역시나 주봉 상의 어떤 매물대들 지금 오늘 부딪히고 있잖아요. 일봉상으로 121선 올라갔는데 이게 또 저항대가 된단 말이죠. 수급이 좋은 와중에 있어서도. 그래서 고점으로는 5.7% 8만 1,000원 잠깐 넘겼었어요. 근데 일단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이거는 OX를 지금 당장 사도 되냐 아니냐로 가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은 121선 8만 1,000원 부근을 역시나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매수는 내용적으로는 유효하겠으나 지금 당장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X 드렸습니다. 네. 반대로 O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좀 뭐 하나 찾아봤더니 그 이종석 씨가 나오는 빅마우스가 있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 유세풍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5%로 거의 포문을 열었대요. 빅마우스는 8%입니다. 근데 빅마우스는 대신 지상파잖아요. 그런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5% 미만이라고 얘기도 못하죠. 그렇죠. 아니, 네.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까, 정말로?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제작사들, 네. 특히 이런 스드, 네, 이런 회사들은 일단 흥행과 기업들 실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흥행은 저희가 인기가 있대, 재밌대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입소문을 타면서 나오는 주가는 흥행 측면 쪽에서의 변화죠. 근데 막상 기업 실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흥행은. 근데 이런 제작사의 가장 큰 실적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제작 편수입니다. 그만큼 올해 열심히 일해서 제작 편수, 특히 그러면 만들어내면 계약이 돼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제작 편수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OTT 쪽에서 우리 받아주니까 이거는 얼마 하고 벌써 책정돼서 나오는 금액 생각하게 되면 올해는 전혀 실적은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 확장해서 나갈 것 같고요. 8월 4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잘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내년 5월 달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OTT 쪽 특히 넷플릭스와 계약하고 있는 리쿰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비에 할당돼서 비율대로 나오는 부분 보았을 때는 제작 편수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까지 5월 달까지 실적 변화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오늘 엔터주가 다 강하죠. 네. 이런 쪽에서 오랜만에 순환매 드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물론 또 내일까지 연장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실적과 함께는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보시되 실적 발표해서 또 좋다고 해서 그날 주가가 장중에 강하게 올라간다. 파는 날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캠시스 볼게요.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인기 검색 상위에도 올랐는데 지금 음봉 전환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왜 올랐으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여기는 또 김민수 대표님이 X로 바꾸셨어요. 네. 캠시스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네. 소카가 지금 IPO 흥행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 좀 이런 뉴스까지도 안타깝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테슬라 쪽으로 해서 또 소식들이 있었죠. 수주 협의,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쪽에 수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캠시스가 그때 주가 자극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그때 많이 올라갔었죠. 6월 초였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1,900원, 1,800원대에서 2,800원까지 급등을 며칠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갔었던 윗꼬리 지점 2,500원대가 이제 저항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2,500원에 막히고 지금은 음봉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오늘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시스는 두 분 모두 X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마감에 사볼까요?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키워드 종목 보겠습니다. E와 D의 사이, 뭔지 알 것 같고요. 고래 브라우저 점유율 10%라고 해주셨습니다. E와 D의 사이는 딱 또 그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네 글자일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직접 보시죠. KPF 아니죠? 네? 저희 방송에서 또 시작하자마자 김민수 대표님의 KPF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네. 곳에서 하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조금 네.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은 이 한번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도록 하죠. 저 EDGC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더 단순합니다. E&D. 그리고 여기 네이버. 네. 먼저 E&D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말한 KPF만큼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네,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일단 소재나 안에 들어가 있는 좀 생소했던 그리고 또 소외됐던 종목들이 많이 변화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오늘 보니까 또 캠트로스 이 종목도 첨가제 강자죠. 이런 쪽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서서 이제 또 돌아서 이쪽도 변화가 나오겠구나라는 쪽에서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E&D는 쉽게 말씀하면 촉매 시스템의 사업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촉매가 뭐냐면은 뭔가 하나 들어가서 다른 화학 물질을 결합을 하는데 결합할 때 보통 보면은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황 이런 쪽과 결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기가스 정화와 관련된 쪽. 그래서 지금 보통 DPF라고 자동차에 노후화된 차량에 스티커 붙은 거 보셨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게 이제 환경부가 이어갔던 어떤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돼서 노후 경유차들 이걸 바꿔주는 사업들을 했던 거에 매출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회사 이거 가지고 앞으로 괜찮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오히려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자라는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화 물질과 관련된 전구체를 개발을 완료해서 이게 이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7월 달에 준공식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대한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구체를 좀 더 고성능 쪽으로 잘 들어가야 앞으로 어떤 양극재에 대한 충분한 활성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고성능 전구체 제조 원천 기술이 있고요. 거기다가 NCM, 그러니까 3원계 쪽에서 전구체 제조 특허 10건까지 갖고 있다. 충분히 성과가 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영업이익 80억대로 그냥 그럴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150억대, 한 87% 증가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올해부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 아마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최근 한참 좀 부각받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는데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레벨업 시도하려고 하는 박스권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7,500원대 안쪽에서 더한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1차로는 지난 고점 때 32,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D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네이버가 매수 종목으로 나왔어요. 네, 저도 이걸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최근에 어떤- 수급이 좀 개선이 아.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준 쪽에서 일단은 필요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주면서 시장에 어떤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들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조금 바닥을 카카오보다 먼저 잡아가는 게 아닌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4%에 이르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6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121선이 남긴 했어요. 28만 6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거길 돌파하는지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최근에 제가 나온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웨일 브라우저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일단은 지원 종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크롬이 52%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다가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붙이기에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9.1%까지 올라왔다. 작년만 해도 5% 점유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점유율 많이 붙으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거기다 웹툰 쪽이 일단은 카카오에서 정말로 야심차게 리뉴얼하면서 1년 동안 해왔는데 오히려 사용자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하고요. 7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콘텐츠 자체도 일단은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고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분야는 이런 웹툰이라던가 콘텐츠 이런 쪽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성장주 쪽에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지금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 따라가 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네이버에 대해서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은 61선 부근까지 조금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5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1선 돌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8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만약에 강한 수급으로 돌파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성장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자리들이 상당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30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자두님이 네이버 물 타도 될까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상당히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종목도 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매수했던 종목부터 보게 되면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실적 잘 발표해놓고 주가도 급등하고.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에 1,700억이 났는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입니다. 좀 심하네요. 네. 많이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에코프로 BM의 가치나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가치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JYP 엔터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하반기에는 다 들어온답니다. 예, 다 오면 다 좋겠죠. 네. 예, JYP 엔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하는 대표적인 엔터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매도한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이게 그래도 올해 실적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나갈 거는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매출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쪽이죠. 이쪽이 지금 자신을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OCI입니다. 외국인들 6일 동안 매도합니다.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OCI의 직접적인 영향에 폴리실리콘은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과 연관을 끼치는데 그쪽은 좋은데 왜 OCI가 못 가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신재생 쪽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직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상입니다. 네, OCI 계속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울다가 울게 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의 동향도 볼까요? 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사고 있는 종목 보니까 하나손해보험 좀 많이 사고 있네요. 13만 5천 주 2시 반까지 가집게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주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쪽도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1만 7천 주 기관들 매수하면서 외국인들도 같이 양매수 역시나 붙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까지 전부 다 한 9만 주대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살펴보니까 금양 쪽을 좀 많이 매도했어요.
42만 주가 넘게 매도세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금양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기간에 너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들을 갖다가 붙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숫자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던 만큼 급락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11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거든요. 만약에 11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막 9,500원대 그런 때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손절 못 하셨다면 손절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대로 들어온 것 같고요. 또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글쎄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 지수도 괜찮은 와중에서 기관들은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도 같이 양매도해요, 삼성전자요. 70만 주를 외국인들이 넘게 매도한 것 같고요. 기관도 4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SK 하이닉스까지 9만 1,000주 매도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글쎄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에서 한 1,055억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가집계상으로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걸로 보여서 정확하게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계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뱅크는 9만 주 가까이 가집계로 매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95%까지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탄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라주면서 815.28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